안녕하세요. 생각 사차원입니다. 어, 무려 1시간 넘게 촬영을 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설정 실수로.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는데요. 어차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엉성하게 화면 해가지고 말로 하고 중간중간 스킵하고 라이브로 이제 화면 멈추고 멘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22분 정도 대통령 신년사에 청와대 영상입니다. 22분 정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K방역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것. 네, 잘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고요. 대통령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여를 하셨어요. 잘하고 나름 잘하고 계셨고 아마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겁니다. 네, 못했을 겁니다. 그런 거 치고는 정말 잘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비난합니다. 일단은 뭐 요 부분에서 막 국민들 헌신 얘기 나왔는데 사실 이런 국민분들의 헌신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재 안 하고 계시거든요. 사법부 특히 검찰 어, 그래서 전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철회한다고 했고요. 지시 철회. 그리고 여기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겁니다. 자, 왜 마스크를 안 쓰셨나요? 어, 솔선수범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대통령님은 마스크 쓰셔도 국민들이 알아봅니다. 못 알아볼까 걱정되셔서 여기 이렇게 대통령 쓰셨고요. 자막에 넣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지상파 이런 데도 보면 연예인들 마스크 안 쓰고 뭐 아나운서 마스크 안 쓰세요. 요즘 대부분 다 자막 넣어서 마스크 써도 국민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공평한 건가요? 그렇게 맨날 말씀하시는 공평 공정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수한 상황이라서 특권층이라서 마스크 쓰면 안 된다. 이러면 이명박근혜 때랑 적폐정부랑 뭐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인식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냥 일 열심히 하시면 국민들이 알아줍니다. 그리고 또 스킵할게요. 23분 48초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대통령께서 이제 뭐 주가 지수 네 좋다고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2020년 3분기 거예요 아마. 네, 일단은 주가 상승 얘기도 하셨는데 주가 얘기부터 하면 어 사실 먹기 살기 힘들어서 돈 벌궁리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직장 잘려서 어디 갈 데 없는 분들이 그래서 없는 살림에 속된 말로 영끌한다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정상은 아니잖아요. 버블이지. 실제로는 주가 상승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이윤이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요즘 코로나에 돈 많이 버시는 기업들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못 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택근무도 하고 물론 유급도 있겠지만 무급이 많죠. 공무원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유급이지. 그러니까 걱정 없으니까 네 선별 주자는 뭐 이런 얘기는 하시고 네 저는 이제 그냥 투기 과열이라고 봅니다. 주가 상승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3분기 때 상승이었던 거고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편 지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걸 안 하신다는 게 현재 정부잖아요. 그리고 당신들 네 패거리고 이낙연 홍랑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 보면 대통령님의 생각이 나와요. 어떤 생각인가? 저 그거 보고 나서 화가 또 났죠.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대통령님은 그냥 이낙연 홍남기랑 같은 사람인데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 막고 코 막아서 그런 거구나. 네, 눈 막아서 그런 거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제 또 패스할게요. 25분 정도 보면 이제 코로나 잘 맞겠다고 말씀하세요. 격차 줄이고 뭐 백신 해가지게 되면 이제 코로나를 잘 막아서 빨리 없애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 단계를 낮추시면 안 되죠. 진짜 저는 한 자릿수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자릿수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지금 단계 유지해야 됩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줄입니까? 단계를 낮춥니까? 1000명이었다가 400명이 된다고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0명이었었고요. 그게 10명, 100명 나와서 위험해서 단계를 높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단계를 낮추니까 이 3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오는 거잖아요. 주가 상승과 마냥 엄청나게 올랐어요. 코로나 감염된 분들이. 늘리면 안 됩니다. 제발. 쓸데없는 적폐 세력들 말 듣고서 단계 낮추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요거 이제 여기 나오는데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 네. 보편 지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조금이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제 28분 아까는 뭐 내용도 들었는데 사실은 네 여기 보면 주택 공급 얘기가 나와요. 네, 28분 정도였었는데 사실 주택 공급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수립하고서 주택 공급 어떤 식으로 했어요? 민간에다가 다 맡겼죠. 초기에는 이제 뭐 주공, 네, 현재로 치면 LH에서 했는데 이제 건설업자 돈 벌게 해주려고 다 풀었죠. 돈 주택 공급 확대하면 누가 돈 봅니까? 건설업자. 정부가 집을 지어서 정부가 갖고 있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렴한 비용, 정말 물가보다도 저렴하게 공급해줘서 살 수 있게끔 하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돈 있는 사람만 집 많이 갖고 있습니다. 능력된 사람들만 많이 갖고 있고요. 서민의 삶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5분. 자, 이 부분은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좀 많이 답답해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 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네, 대통령 착각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이요? 안 됐습니다. 언론개혁도 안 됐고요.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된다고요? 어디가요? 최근 사법부 보시면 이재용 아저씨 2년, 그 다음에 정강원 아저씨 무죄, 또 누군가요? 뭐
어떤 검찰 무죄 양승태 아저씨였나? 네. 하여튼 뭐 좀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죠. 공정했으면 징역 몇십 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정경심 교수님, 네, 뭐 엄청나게 대단한 표창장인가요? 4년 받았어요. 이게 공평한가요? 그리고 그 표창장 위조 됐는지 안 됐는지 법원에서는 위조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조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못 만들어내잖아요. 하여튼 이런데 완료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대통령님. 착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 협약 이행 원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일단은 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기서 이제 수소경제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현대차 밀어주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정부에서 자금 같은 거 나가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돈을 따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부 자금이 수익이 더 크다 하시면 수소를 캐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전기 분해를 해서 물론 뭐 아직까지는 좀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현대차 밀어주는 거 반대고요. 왜 세금을 특정 기업한테 밀어줍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지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문화예술 분야에도 이제 지원하시겠다고 하고 좀 즐기자.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 창 그리고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운동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메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금을 받고 뭐 메달 많이 따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 삶을 보상을 받는지 못 받느냐의 차이거든요.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메달 따야지 군대 면제받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월드컵, 뭐 게임, 뭐 몇 강 안에 들어야지 면제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군면제는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좀 기준이 이상해요. 네, 연예인은 전 뭐 해주고 싶진 않지만 연예인은 안 되고 뭐 스포츠 선수는 되고 국위 선양해 줬고 뭐 어떤 분은 BTS도 군면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평등하진 않아요. 근데 뭐 자기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시는 연예인 또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군대 좀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운동해야 될 시기가 따로 있긴 한데 그리고 저는 사실 군대 의무는 별로 싫고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모병제를 해서 직업군을 하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만 군대를 가야 돼서 이것도 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전 국민이 온 세계가 싸우지 말자 하면 해결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 이건
뭐 답은 없지만 일단은 좀 즐기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분 정도 여기서 이제 남북 협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저는 취임하시고 초기에 뭐 트럼프랑 해가지고 통일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트럼프가 뒤집으니까 그 이후로 쏙 들어갔잖아요. 네, 이런 얘기 북한에 하세요. 국민한테 해봤자 의미 없고요. 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집권하시는 동안 뭐 하셨는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없어요. 박근혜 지금랑 똑같은 것 같아요. 통일은 대박 해놓고서 개성공단 폐지하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고 북한은 무시하고 트럼프가 반대한다고 진행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예. 광고가 떠가지고요. 앞에 방송 맨 끝 부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청와대 건데 광고가 붙어 있어요. 청와대 지금 혹시 광고 장사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저 이런 공공거에는 광고를 안 붙여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딱 앉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국민소통수석 벗으셨어요. 정만호입니다. 오늘 신년 그리고 기자회견은 좀 코로나 지나면 방식으로 진행 20분 이분도 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정만호 씨 들어중재 별 마스크 이번에 안 처음으로 쓰셨어요.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선수범 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32분 여기 보시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사실 코로나 질문인데 이런 사면 얘기를 했던 기자도 좀 불행한 나쁜 사람이에요. 사태입니다. 주제에 안 맞잖아요.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감옥 나오면 쌩쌩해지죠.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답답합니다.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럼 나중은 된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여지를 남기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도 필요 없고요. 범죄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국민들, 지금 듣고 계신 여론 누구 의견인가요? 혹시 조선중앙통합 이런 쪽 의견은 아니시죠? 진짜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너무 착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있죠. 그 부분 뭐 잘 말씀하셨는데 함부로 남용할 수 없다 잘 말씀하셨는데 여지를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6분 정도 가면 진짜 경악스러운 그 화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어디였더라?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것이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 46분 이 정도 근처였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추미애 장관이었어도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무슨 짓을 했어도 그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염두 두지 않았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속마음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게요. 근데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정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정부에 대해 별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못 느끼시나요? 자각이 없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 보면 뭐 관점이랑 견해의 차이, 그 다음 뭐 갈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어차피 관료사회에는 계급이 있고요. 그래서 쓰는데 이건 엄밀히 따르면 하극상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에요. 추미애 장관 내쫓은 거고요. 정부 말 안 들은 겁니다. 이게 뭐 갈등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입장을 알아서 이제 갈등이 해결된 상황이라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 쫓겨났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박수가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마주치는 상태가 사라진 거죠. 적,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보면 적이 제거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검찰이 현재는 범죄자니까 범죄자를 색출해서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범죄자한테 살해당한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조금 가면 그 뉴시스 기자, 네, 앞에 분지 여기입니다. 사기 끝에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 점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앞선 질문과 연계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는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을 이 묻는 사람 질문에 굉장히 좀 그냥 고민이 많은 표정이 흔히 얘기하는 기레기, 가까이서 기덕입니다. 보였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방금 나온 질문, 진행형의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의 특별 사면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 이 쓰레기가 하는 얘기는 전 진짜 의도라면 진짜 나쁜 사람이 쓰레기고요. 의도가 아니라면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일단 그냥 단순하게 놓게 볼게요. 한명숙 전 총리님이랑 이명박, 박근혜가 같은 무게선상에 있을까요? 한명숙 전 총리님은 누명을 쓴 거죠.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는 범죄자입니다. 그 사면을 동일시해 놓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 4분 정도 보면 이분이 질문을 합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그 지금의 그 감사는 홍인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 감사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나아가서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또 감사는 이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진짜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에 대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원전 폐쇄를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원전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랑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쪽이랑 똑같은 의견을 구하고 있고요. 정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치에 영향 주고 있어요. 민주당 왜 빠졌게요? 당신 대통령 지지율 왜 빠졌게요? 감사원들 이낙연, 홍남기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물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갈까요? 이제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26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백신 관련돼서 이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해 1차 때 이어서 올해도 좀 보편 방식으로 그 약간 좀 이 지급 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래서 대통령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백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백신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국민들이 싫어해서 두려워해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내가 확인 안전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언론에 휘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루타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나름 안전했는데 사실은 이 3차 파동인가요? 네, 정강훈 사태 때 단계를 낮추지 않았으면 이렇게 확산될 일은 없었거든요. TV에 나오시는 사람들 마스크 잘 쓰고 대통령님도 마스크 잘 썼으면 사람들이 나도 마스크 벗고 다녀야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보편 선별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이제 대통령님이 여기 30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걸 듣고 나서 홍남기 아저씨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 주로 피해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이거 보면 진짜 현실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휘둘리거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망입니다. 이낙연, 홍남기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나중에 선별 지원 말고 그냥 사기진작을 해서 보편 지원을 할 수 있다. 돈이 나오면 국민들 본인이 하고 싶으면 국민들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한다는 거니까 물론 기획재정부 또 의견 듣고서 안 하겠죠. 네, 우리 돈 보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충분히지 않으면 지역에서 이제 보완해서 이재명 지사나 이렇게 지역에서 주는 거 지자체에서 주는 거는 막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 누가 더 많습니까? 홍남기 아저씨가 썼던 기업한테 줬던 예산 약 100조에서 200조 정도를 전 국민한테 줬으면 우리나라가 매 분기 1등 다음 분기도 1등 했을 겁니다. 네, 그걸 왜 모르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없나요? 네, 국민들이랑 뉴스를 한 번만 봐도 이재명 아저씨 얘기를 한 번만 들었어도 100분 토론 나온 거 공감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잘 먹고 계셔서 네, 걱정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그리고 네, 또 쓰레기를 한 명 또 만나야 될 것 같은데 41분입니다.
음, 아니에요. 요건 좀 다음이네요. 41분에 질문을 했어요. 그 발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과거 같았으면, 뭐,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 그걸 통해서 아주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뭐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 일단 기자분 질문은 네, 검찰총장이랑 법무장관이랑 이런 사태에서 대통령님이 좀 개입할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 뭐 좀 답답해한다. 이제 대통령님은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과거 정부가 훨씬 더 낫냐.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 그 임기를 보장해주고 싶다. 민주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 범죄자가 거기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 내쫓아야죠. 박근혜 아줌마가 왜 탄핵됐습니까? 왜 당신이 대통령이 됐어요? 범죄를 저지르니까 탄핵된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논해라고요? 당신이 지명했으니까 임명했으니까 그 기간 보장해주겠다고요? 범죄자한테요? 그리고 지금 법원이 상권 분립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요즘에 하는 판결 보세요. 뭐 정경실 교수님 표창장 위조 안 했지만 위조한 걸로 하고서 법원에서 유죄 때렸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보세요. 내목 80억 줬는데 2년이요? 아니 표창장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위력을 가진, 만약에 위조했다고 칠게요. 위력을 가진 표창장도 아닌데 4년이에요. 근데 뇌물 80억 준 게, 심지어 대통령한테 로비한 게 그게 2년짜리밖에 안 됩니까? 이게 공정인가요? 공평인가요? 윤석열 장모는 처벌받고 있나요? 수사 들어갔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냅두는 게, 그 자리 유지시키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대통령으로서? 저는 그게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범죄자를 방조하는 거예요. 그게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예요. 엄밀하게 치면. 그럼 이제 46분 이분은 많지 않다 보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또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을 받고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님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제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 대통령님의 행보를 안 다뤄준 거 있어요. 그건 언론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을 나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불통이라고 느끼는 거는, 국민들이 불통이라고 느끼는 거는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가장 큰 거는 보편 지급, 선별 지급, 이 문제입니다. 네, 기업한테만 지원해주고 국민들한테는 지원 안 해주고, 세금 냈는데, 똑같이 세금 냈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이거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안 하니까 답답해서, 국민들이 정말 정말 답답하니까 불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지나면 39분쯤인가 49분쯤에 네, 이분이 해주신 주택공급 확대 물량과 올해 올해 3기 신도시 타동 청약 물량을 많이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LTV와 DTI 등 고려하면 주변 시세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 3, 4억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30, 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현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3, 4억의 자본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또 대통령이 마치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대통령이 마치 뭐 지침을 내리는 듯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일단은 뭐 나중에 영상 보시면 질문은 이제 부동산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네. 그래서 뭐 규제했으니까 기자님이 규제 풀어달라고 해서 의도해서 이걸 했으면 좀 나쁜 사람이고요. 근데 대통령 대답이 그거였어요. 전문적이라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제가 그냥 이 입장에서는 전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안 했는데 요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손 놓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그냥 다 방임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질문의 요점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비싸서 국민들은 못 산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상한 대답만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정부가 진짜 저렴하게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민간에 맡기지 마시고 정부가 보유해서 계속 다른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뭐 공산주의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세금 걷는 거고. 그리고 다들 취직해서 세금 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금 떼이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넣고 싶어 하지만 지금 졸업해서 취직 못하고 계신 분들은 나 세금 내도 좋으니까 취직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한정된 돈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제발 돈 있는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쓸데없는 언론 얘기 듣지 말고 진짜 국민들 현실 얘기를 좀 들어서 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좀 지나서 이제 요거 전 그냥 집 포망할게요. 일단은 일본 기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57분 정도인데 내용은 말 안 할게요. 그냥 나중에 기사 저기를 보세요. 영상으로 보세요.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위안부 관련된 문제 트러블, 그다음에 압류를 이렇게 강제로 해서 그분들한테 뭐 피해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님은 강제로 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자기 선한 사람 코스프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코멘트,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생각을 밝히지 말고 차라리 외교부에다가 이런 거는 해야 될 민감한 문제니까 외교부에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뭐 강제로 압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일본 업체들, 그러니까 전범 관련된 사람들이랑 일본 정부에 대한 사죄를 원하는 거지, 그 사례를 원해서 그 소송을 하겠다는 거지, 돈이 아닌데. 네, 이 일본 기자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논점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대통령님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선한 입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외교부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후임 대통령도 할 말이 없어지고요. 전에 너네 의견은 이랬지 않았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2시 13분 정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공정경제 3법이랑 노동 관련 3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표시를 합니다만 되었습니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또 거기에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힘이 어디가 더 센가요? 노동계? 기업? 기업이 더 셉니다. 그리고 기업은 항상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재계 로비를 통해서. 그 노동계의 권익을 조금 올리자고, 물론 첫발 뜯다고 인정할게요. 그거 하겠다고 대통령 되셨잖아요. 근데 못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쓸데는 없이,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시작만 하고, 네, 임금 올리고. 그래서 좋은 의도인 건 알아요. 근데 해결을 못 하셨잖아요. 많이 사람들 잘리고, 네, 언론에서 지탄받고, 기업들도 싫어하고. 그걸 미리미리 이렇게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올리게끔 했는데, 실제로 결국 만원 하시겠다고 해서 못하고 계시잖아요. 기업 편 들고. 이게 노동계랑 기업에서 중간을 하시면 안 돼요. 힘이 이미 기울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노동계 쪽에 좀 맞춰서 하셔야지 정상 아니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노동계 편을 드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렇게, 네, 그분들이 터무니없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하라고 대통령님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저는 노동 쪽이 조금 더 바른 진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위해서, 네,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2시 22분 정도에 보면 이 사람, 네, 마스크 안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의도해서. 근데 거의 뭐 확정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박원순 시장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피해자분 증거 제출 안 하고 계시고. 근데 이렇게 자꾸 의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요 박원순 시장님 얘기해서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시는데, 대통령님은 저는 선을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민주당 당원이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뭐 검찰에서 꼬투리 잡아서
노무현 씨처럼 뭐 박근혜는 막 얘기해도 뭐 안 잡지만 뭐 자기네들 편 아닌 뭐 노무현 씨 같은 경우는 꼬투리 잡아서 탄핵까지 갔었잖아요. 대통령님도 탄핵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정치적으로 편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피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멍청한 대답을 하세요. 순진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했다고 그 피해자분 안타깝다고 하면 박원순 아저씨가 했던 것처럼 표시가 되잖아요. 주어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27분 정도였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들이 가장 선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한 나라일수록 올해의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수준을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국민들이 이런 고용이 또 회복되고 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일단은 국민분들이 힘든 거 아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그렇게 썩 공감은 하고 계시진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년 3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거는 보편 지급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눈 감고 귀 막고 계시 마시고 제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마스크 안 쓰고 계시 마시고요. 왜 그러시면서도 안 보고 쓰라고 하십니까? 뭐 여기다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방송 마칠게요. 저도 이런 뭐 사실 방송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건데 뭐 구독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문 유튜버 돼서 돈 벌 것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잘 만들지도 못해요. 편집하지도 않고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돈 주면 하겠죠. 네, 뭐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번에 뭐 선별 지급 하셔서 장사했던 사람, 그러니까 장사를 못했던 분들한테 원래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장사를 했던 사람한테도 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물론 전 사업하고 있는데 보상 네 못 받은 것도 있어요. 뭐 저는 적용이 안 된대요. 그렇다고 뭐 무직이어서 뭐 혜택 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직업이 있으니까 무직으로 혜택도 못 받고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장사를 했는데도 돈을 받고 어떤 사람 장사를 안 했는데도 해당이 안 돼서 못하고, 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제발 이재명 아저씨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좀 보셨으면은 정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뭐 정말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거 판단을 못 하신지 이해가 안 가고요. 아직 뭐 저는 이제 일단 달력으로는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원래 전통설을 세기 때문에 아직 새해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처 통해서 이제 연락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할 텐데, 혹시 뭐 못하더라도 연락 못 받았어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새해는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재명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데, 좀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 지지하시는 정치권에서 세력이 없어서 아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재명 아저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딱 5년 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해요. 연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바꾸고 가겠죠, 이번 정권에서 헌법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명 아저씨가 먼저 하고 문재인 아저씨가 됐으면 조금 더 좋은 대통령이 됐을 텐데, 아니면 노무현 아저씨가 하고 문재인 아저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인재입니다. 중간에 광고 끼는 거 이해하시고요. 최대한 네, 광고를 제가 편집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